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라이브 이어받아 방송 진행하는 저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일입니다. 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수영장, 계곡, 바다 등 이 물놀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때 또 빠지지 않는 여름 눈병에 대해서 오늘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오늘은 눈사랑학과 박대영 원장님과 함께 여름철에 충혈, 눈곱, 전염병, 눈병일까요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박대영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달이 정말 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예, 무더워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전 진짜 매번 하는 말이긴 한데 이렇게 원장님을 뵐 때마다 벌써 또 한 달이 벌써 8월에 이제 말을 보내고 있는 게 너무너무 믿기지 않는데 제가 지난달에 이제 오프닝으로 이 눈사랑학과에서 한치 낚시를 도전한다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예, 나름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한시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새 바다 수온도 많이 뜨거워요. 그래서 한치가 살기에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조금 한치 낚시에 네. 재미가 조금 떨어진 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밤 낚시의 여흥을 즐겼습니다. 총 몇 분과 함께 가셨어요? 예, 11분이 같이 했고요. 네. 뭐 좋은 시간이었는데 조금 이제 한치가 많이 나오지 못해서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네, 그래도 좋은 추억으로 남았네요. 날씨는 그래도 좋았죠? 예, 날씨는 네. 다행히 아주 뭐 잔잔하고 예, 저녁 노을도 적당히 보이고 와우. 그날 비가 오고 나서 쌍무지개가 떠서요. 진짜요? 네, 애월항이었는데 오. 네, 잠깐이었는데 네. 그런 것도 보고 그랬습니다. 한치를 못 잡아도 뷰값은 했네요. 네, 뷰값은 다른 걸로. 그러면은 11분 중에 가장 많이 잡으신 분은 누구신가요? 한 7마리 잡았을까요? 선장님이 제일 많이 잡으셨는데. 예. 선장님 빼고요. 네, 선장님은 뭐, 네, 한 7마리 정도 잡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럼 딱 잡아가지고 초장에 탁 현장에 넣으셨어요? 선장님이 잡아주신 걸로 네. 네, 한치라면 먹었습니다. 맛있었겠다. 진짜 이게 제주는 정말 생각해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낚시도 그렇고 뭐 스쿠버 다이빙, 스노클링. 제 친구들은 최근에 제주 여행 가서 돌고래를 투어하는 그런 배를 보아서 네. 사진을 봤는데 와 네. 너무 또 환상적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주는 뭐 육해공 다 뛰어나니까. 맞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효리 씨는 제주 왜 오세요. 올라가셨나요? 돈을 벌어 명성을 따라가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제주 라이브가. 네, 오늘 여러분 1시간 동안 방송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초록색의 힘님 어서 오세요. 가을의 꿈님도 들어와 주셨고요. 행복 1번지님께서 선생님 이번 여름에 해수욕을 많이 해서 이 눈이 바닷물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일주일이 지나도 눈이 뻑뻑한 느낌이 듭니다. 문제가 생긴 건가요? 네. 일단은 아마 약간의 결막염이 생겼다고 보는 게 맞겠어요. 이런 분들 간간히 오세요. 네. 네, 일주일 전에 해수욕하고 물 좀 들어가고 모래도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이물질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불편하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근데 한번 그렇게 결막염이 살짝 일어난 게 스스로 잘 가라앉지 않아서 한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때는 이제 알러지를 줄여주는 약이라든가 소염제약을 쓰면은 일주일 안에 금방 좋아진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네. 네, 질려보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만 봐도 굉장한 관심이 갑니다. 이제 한 번쯤이면 충혈, 눈곱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 여름철에 특히 또 고온다습한 기온이잖아요. 그래서 네. 여름 눈병의 발생과 확산이 이 여름철에 좀 더 큰 영향을 미치나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바이러스가 좀 더 그 전염성 눈병에는 아데노 바이러스라는 게 가장 많이 작용하는데 네. 이런 여름철에 좀 더 많이 퍼지거나 혹은 좀 더 잘 나타나는 특성이 있어서 사실 겨울에도 있어요. 네네. 겨울에도 눈병이 있는데 여름에 좀 더 많이 득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눈병 같은 경우는 눈병 하면은 생각나는 게 초등학교 때 이제 결석하고 싶어가지고 막 친구한테 막 눈 비비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는 결국 바이러스가 옮겨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어디에 제일 많이 있냐면 눈병에서는 눈곱이나 눈물에 있거든요. 그 눈곱이나 눈물이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가면은 전염이 되는 건데 그게 가장 많은 그
전염 노트가 손이 될 수도 있고 뭐 타월 같은 거, 뭐 네. 이게 눈과 눈으로 이제 옮겨 다닐 수 있는 중간 매개물이 있을 때 그런 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만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결국은 저희가 어떤 주제를 삼아도 눈 건강하면은 이 손으로 비비지 않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제주는 비 오나요? 했는데요. 오늘은 비가 오지 않고 네, 쨍쨍합니다. 있고요. 네. 또 태풍이 온다고 모두가 일동 긴장했는데 그래도 다소 가볍게 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책 한 모금 님도 와 환치 부럽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희망님께서는 눈두덩이랑 애교살 부분이 기름이 자주 끼고 이 눈곱이 너무 자주 끼는데 왜 이러는지 궁금합니다. 네. 눈꺼풀 염증이 있을 때 이런 현상 생기는 네. 거 있습니다. 꼭 나이 젊으신 분들한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미디어 사용량이 많아도 그럴 수가 있고요. 먼지 노출이 많아도 그럴 수도 있고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어쨌든 간 안약으로서 치료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의료용 눈꺼풀 세정제를 쓰는 것만으로도 네. 도움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진료보시는 걸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현리님께서 저는 요즘 자고 일어나면은 눈곱이 심하게 좀 생기는데 이 양구건조증은 오래됐습니다. 이 양구건조증과 눈곱이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부 서로 관계가 있다고 보셔도 되고요. 건조증이 많은 분들이 아침에 자고 나서 불편한 경우도 제법 많이 맞아요. 있습니다. 눈이 굉장히 뻑뻑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밤 동안에는 이제 눈이 닫혀 있고 원래 사실 우리가 눈을 깜빡깜빡하면은 이 눈물 샘에서 분비 나오는 게 순환이 된다든가 네. 혹은 짜져서 나오는 그런 펌핑 작용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고 있는 동안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건조증이 있거나 네. 또 건조증이 있으면은 또 눈꺼풀염이 조금씩 있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특히 아침에 불편한 네.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교정을 어느 정도 치료로서 극복할 수 있는 면들이 많이 있으니까 진료 보시는 걸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1번 추경님도 들어와 주셨고요. 아름다운 강사님은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도 이 렌즈를 껴도 되는지 물어봐 주셨네요. 네. 일단은 정답은 노이긴 하고 안 된다이고요. 네. 그 충혈이 왜 되었을까에 대해서 이제 원인을 알아야 하는데 단순 충혈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 전날 잠을 못 잤다, 모니터를 피곤했다, 모니터 많이 봤다, 그런 네.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다른 원인, 예를 들어서 렌즈로 인해서 생긴 각막염, 결막염이 나도 모르게 생기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병, 알레르기, 결막염이 있는 상태에서 충혈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때 렌즈를 계속 끼면은 이제 불난집에 약간 기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병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만으로는 그걸 구별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안과 진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행복한 인생님께서는 한치잡이 배투어 비용은 얼마인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예. 네. 제가 갔던 어선은 네. 밤 12시, 1시까지 하는 곳이었고 네. 이제 낚시 채비 대여까지를 하면은 한 사람당 7만 원. 7만 원. 예. 채비가 있으신 분은 6만 원. 네. 네. 7만 원이라고 네. 합니다. 그럼 꽤 좀 잡아야 더 기분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렇긴 해요. 네. 네, 좋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원장님이 다녀오셨던 것처럼 이렇게 아예 각 잡고 밤낚시도 좋긴 하겠지만 이게 노을도 약간 보면서 네.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배 타고 약간 바다 정취 느끼고 네. 네.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괜찮아요. 네. 맞아요. 네. 괜찮은 비용이라고 생각 들어요. 잡으면 꼭 먹고 알 먹고이고. 행복한 인생님은 아이디만 봐도 굉장히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은데 한번 다녀와서 후기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문들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오늘도 원장님께서 PPT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이 질병에 대해서 한번 훑고 또 여러분들의 Q&A 시간을 이어서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름철에 나타나는 충혈과 눈곱이 과연 전염성 눈병일까 모두 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자, 그냥 가벼운 문제인데요. 퀴즈인가요? 어느 쪽이 전염성 눈병처럼 보이세요, 혹시?
가리고 싶지 않은데 제 생각에는 오른쪽이 약간 노란기가 있어서 그런지 더 아파 보여서 네. 이쪽이 전염성이 있다? 사실은 네. 왼쪽이든 어느 쪽이든 둘 다 전염성 눈병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특정 환자 케이스 사진을 그냥 올려놓기는 했는데요. 오. 실제로는 이분이 전염성 눈병이셨고 네. 이쪽은 알레르기 결막염이었는데요. 물론 충혈은 다 있어요. 조금 모양이 달라 보이지만 이제 사진만으로 사실은 전염성 눈병을 구분하기는 어렵고 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건데요. 결국은 이제 그거는 안과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이제 이 전염성 눈병이 있으신 분은 이제 감기 증상이 조금 있으셨고요. 그리고 갑자기 나타났었고 네. 아침에 눈곱이 많이 거의 눈곱이 쌓여 있었대요. 네, 충혈도 있는데 그 약간 조금 인물감도 느껴지셨고 네. 그래서 전염성 눈병의 전형적인 증상을 같이 동반하고 있고 그런 경과를 취했었고 네. 네. 오른쪽 분은 좀 달랐습니다. 눈곱은 별로 없대요. 네, 근데 충혈은 많이 일어났는데 아주 많이 가렵대요. 그래서 감기 증상도 없고 해서 전염성 눈병과 좀 다른 점이 많이 엿보여서 알레르기 결막염으로 생각하고 치료해서 양쪽 다 각자 서로 다른 치료를 하셨지만은 각자 좋아진 케이스고요.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충혈만 됐다고 해서는 전염성 눈병인지 아닌지는 안과 의사도 그냥 얼핏 구분하기 힘들고 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서 그냥 둘 가능성 열어놓고 보자는 게 결론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충혈 눈곱이 있을 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당연히 전염성 눈병 1번으로 생각은 해봐야 돼요. 결국 전염성 눈병이란 거는 바이러스란 매개체가 있고 그 네. 바이러스가 내 눈에 침입을 해서 병을 일으키는 거고요. 그럼 바이러스가 다른 데로 옮겨갔을 때 전염이 되는 개념이고요. 근데 결국은 전염성이 없는 것들은 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해서 나타난 결막염일 때 제일 대표적인 거는 알레르기 결막염이고 알레르기가 아니더라도 그냥 이유는 잘 모르지만 나타나는 비전염성 결막염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결막염들이 사실은 또 서로 비슷하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충혈 눈곱은 전염성 눈병이다.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고 이제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조금씩 겹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전염성 눈병이 좀 더 가지는 특징이 무엇일까? 네. 갑자기 나타나긴 해요. 갑자기. 네. 근데 알러지도 조금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네. 근데 서서히 조금 더 오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전염성 눈병은 한쪽에 충혈이 나타났는데 하루 이틀 보니까 또 반대쪽에도 충혈이 나타났대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던 바이러스가 왼쪽에도 옮겨가서 번졌구나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염성 눈병의 특징에 좀 더 가깝고요. 누런 눈곱이 나온다. 눈곱도 하얀색에 가까운 것도 있고 누런 것도 있거든요. 네. 좀 더 누런 쪽이면은 바이러스 눈병에 관련된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열이나 감기가 있다 이러면 더 그럴 확률이 큰데 왜냐하면은 전염성 눈병은 바이러스로 인한 건데 그 바이러스가 열이나 감기 증상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있으면 전염성 눈병이라고 좀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염성 눈병은 이제 바이러스 그 전염 반응으로 인해서 이제 내 몸의 전신 반응이 일부 동반될 때는 귀 뒷부분에 림프절이라는 게 원래 있는데요. 평소 때는 만져지지는 않는데 그게 팽창해서 볼록하게 팽창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염성 눈병의 확률이 더 크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힌트가 됩니다. 네. 그에 반해서 전염성이 없는 알레르기 결막염은 가려움이 주로 있어요. 며칠 동안 계속 가려웠대요. 눈도 붓고 계속 가렵다고 표현하시고 흰자위가 갑자기 팽창했다가 쭉 줄어들었다고 표현하시기도 하고 눈곱이 좀 없는 경우도 제법 많거든요. 그래서 전염성 눈병 중에도 눈곱이 없는 경우가 사실 있기는 한데요. 네. 근데 그런 경우보다는 거의 대부분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강 분리를 종합적으로 분리해서 보면은 전염성 눈병과 알러지 결막염이 조금 어느 정도 구분될 수 있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을까 그거를 많이 너무 궁금해하세요. 궁금하죠. 예. 근데 의외로 절반 이상은 또 못 찾아요. 예. 어디서 왔는지. 누구야? 예. 옛날에는 옆에 누가 걸렸기 때문에 나도 네, 걸렸다가 내 명확했는데요. 짝꿍이다. 네. 근데 지금 시대는 안 그렇거든요. 다만 요새 결국 여름이니까 물놀이, 바다 갔었다, 수영장 다녔다,
그리고 어르신들 분에 사우나 매일 다 가시는 분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런 곳에서 올마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좀 더 밀집된 공공장소에 많이 가면은 그쪽에서는 공기로 꼭 전염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쓴 물건이라든가 손잡이, 네. 기타 여러 가지 용품들에 내가 만졌다가 내가 무의식 중에 눈을 비비면은 그러면은 전염성 그 눈병의 바이러스가 눈에 전달되어서 나타나는 네.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눈을 만지면은 안 된다. 네. 그래서 저도 안과 의사이고 지금 전염성 눈병 몇 분 오시거든요. 근데 네. 저는 안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눈 안 만지기 때문에. 매번 진료 보시면은 깨끗하게 소독하고 네. 또 저도 손 씻고 그 진료실을 일부분 소독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만 지켜도 이제 전염성 눈병에 대해서는 최대한 멀리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처럼 퍼지지는 않아요. 저는 공기로 전염되지 않는다는 점이 네.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네요. 네. 저는 같은 뭐 사무실이든 네. 학교 반에 있으면 밀집된 곳이면 좀 옮기지 않을까 약간 이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두려움이 있을 텐데요. 네. 근데 그분이 혹시 전염성 눈병인데 그러니까 감기 증상을 가지고 있다, 네. 콜록콜록한다. 그러면 그 기침에서 나오는 이제 비말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바이러스에 걸린다면은 네. 거기로 전염될 가능성은 있어요. 아하. 근데 그런 거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눈물이나 눈곱이 공기 중으로 퍼지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기로는 전염되지는 않는다라고 보셔도 되기는 해요. 네. 결국은 손을 잘 네. 관리해야 되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는 공통 질문이 이제 눈병일 경우에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하나요? 네. 꼭 그래서- 가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거든요. 네. 일단은 가시는 게 맞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치료도 해야겠지만 전염성 눈병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부분 질병이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전염성 눈병인지를 이제 일반 그냥 그 의사분들, 내과분들이나 가정의학과 분들도 진단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그 세극등 현미경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봐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안과에서 진단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어허. 약물 치료의 의미는 이제 2차 감염, 그러니까 네. 바이러스가 있으면은 이게 장벽이 잠시 허물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른 균들이 더 쉽게 침입을 해요. 박테리아 같은 게 대표적인데 네. 그게 있으면 증상이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런 2차 감염을 방지하고 증상을 좀 더 개선하는 데 유도해서 좀 더 단축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약물 치료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전염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손위생을 지켜야지 나도 보호하고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네. 그것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 2차 감염이 일어나거나 눈병이 사실은 잘 나아도 한 5% 미만에선 일시적으로 시력이 떨어지는 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 위험한 건 아니고 치료할 수 있는데 그런 때는 후속 치료를 더 이어나가야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후속 강막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력에 변화를 줄 수 있으므로 네. 안과에서 좀 더 케어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성 눈병은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일단은 좀 눈병이 의심된다면 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육안으로 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아까도 뭐 캡처해서 주변에 공유해야겠다 하시겠지만 전조 증상이 확실하면 또 구분이 조금 쉬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병원에 방문해서 전염성이라는 판정을 받으면 네, 또 좀 조심하긴 해야겠네요. 일상 속에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예전에 안대 끼시는 분들 보면 좀 눈병인가? 이렇게 좀 구분이 됐는데 그럼 전염성인 경우는 꼭 안대를 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사실 안대를 끼지 않아도 되고 그냥 안 끼는 걸 더 권하기는 해요. 괜히 끼고 있으면은 이제 공기 소통도 안 돼서 안에 더 눈이 짓무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요. 어차피 공기로 전염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본인 미용상 목적으로 가리는 분들은 그냥 가리셔도 되는데 네. 뭐 저는 원칙적으로 가리지 않는 걸 좀 더 권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럼 만약에 내가 전염성 눈병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좀 최대한 공공장소나 나을 때까지는 좀 집에 있는 게 좋겠죠? 이제 그것도 사실은 조금 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일상생활은 하셔도 되긴 해요. 심지어는 뭐 사무실, 직장 생활도 하셔도 되는데 네.
이제 약을 잘 넣고 계시고 손 위생을 잘 지키신다면은 그 남한테 실제 피해는 주지 않으면서 나을 수는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근데 아이들은 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자가 치료를 좀 더 권유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학교에 쉬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일단 오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옛날에 예, 예. 비볐죠. 왜냐하면은 어른들과 달리 학생들은 이 손 위생을 잘 지키라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이제 그 좀 더 밀집된 장소에 있다 보니까 퍼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직도 사회 통념상으로는 2, 3일 정도는 그 자가 치료하는 게 네. 저도 실제로 권유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사람마다 어느 정도 심각성인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이 눈병을 이렇게 완전히 치료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통상적으로는 일주일 전후 정도면 대부분 해결이 되세요. 네네. 근데 좀 길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나의 면역 상태에 따라서 다르고요. 이제 그거는 일괄적으로 재단할 수 없지만 처음부터 좀 세게 나타나신 분들은 감이 올 때가 있어요. 아, 이거는 2주 이상 가겠다. 그러면 그냥 얘기를 해요. 좀 오래 가실 것 같은데 단단히 치료를 잘 하셔서 조금 힘들더라도 잘 그 치료 받으셔야겠습니다. 얘기를 드린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한 달까지도 가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비유하기로 결국은 내가 눈에서 감기 걸린 거라고 생각하세요라고 비유를 해요. 결국은 바이러스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감기약을 먹어도 며칠 만에 낫는 분도 있고 맞아요. 다 한 달 다르죠. 내내 골골거리시는 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감기약은 어차피 바이러스를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안과약도 사실 똑같습니다.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는 약은 아니고 2차 감염을 방지하고 증상을 좀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줘서 회복을 빨리 하는 데 도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러스의 독성이 좀 이제 그 침투력이 강하거나 좀 오래 가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좀 길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 이제 선별하는 것처럼 PCR을 돌리거나 그 종류를 구별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잘 받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 사이에 또 여러분들의 질문들이 쌓였는데요. 성현리 님이 이제 코로나에 걸려도 이 눈곱이나 충혈이 좀 심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 환자분들 중에서도 결국 눈병처럼 눈곱 충혈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결국은 감기 바이러스와 유사하게 결국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눈에서도 결막염 일으키거든요. 전염성 있을 수 있지요. 예, 그래서 그냥 전염성 눈병과 비슷하게 치료하시면은 다행히 크게 뭐 특별하게 더 안 좋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자, 도토리 님이 야외 활동 시에 가끔 이 눈에 파리가 들어갈 때가 있는데요. 이 물 세척 외에 적절한 후젖치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염증 반응이나 붓기에 영향이 큰 편인지 궁금합니다. 네. 파리가 이런 분들 좀 있으십니다. 파리든 먼지든 뭐 돌가루든 다양한 것들이 일시적으로 들어갔다가 그냥 빠져나오지 못한 경우도 있고 네.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더라도 이제 세척을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데 뭐 세척하는 게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근데 세척을 해도 그 파리 안에도 이제 먼지도 많을 거고 파리에서 분비되는 어떤 분비물이나 그런 거 눈에 결국은 남게 됐거든요, 일시적으로. 네네. 그런 것들이 결막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물질은 다 빠져나가고 파리도 없어졌는데 며칠 동안 고생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적절한 항생제 한약하고 소염제 한약을 쓰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편하시면 안과를 방문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또 이어지는 궁금증도 제 주변에서 이런 고민이 꽤 있는데 이 눈썹이 눈앞을 찌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추천해 주세요. 참고로 태생이 초고도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 초고도 근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눈썹이 눈알을 더 찌르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눈썹이 눈앞을 찌르는 거는 이제 어떤 형태인지가 중요한데 그 눈꺼풀 자체가 도톰해서 안쪽으로 말려서 눈썹 방향이 대부분의 눈썹이 안쪽으로 향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수술적 치료로서 그 눈썹의 방향을 돌려주는 수술을 해서 교정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또 어떤 눈썹은 속눈썹은 그냥 애매하게 한 개, 두 개, 뭐 세 개, 네 개 그런 식으로만 찌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눈꺼풀은 안쪽으로 말려 있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거기선 정답은 없는데 어떠한 경우에는 속눈썹 그 뿌리를 아예 태워버리는 전기 소작술이라는 걸 시작해서 네.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그게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정기적으로 뽑는 걸 권유하는 때도 있습니다. 네, 방법이 좀 다양하네요. 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자, 그리고 화이트킴님에 대한 질문은 아까 좀 답변 드린 것 같고요. 네. 애플2님은 눈병이 났을 때 그 약국에 있을 때 그 눈알을 세척하는 이 세정제를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보셨네요. 뭐 이제 눈알 씻는 세정제는 눈병이든 아니든 간에 이제 안과 의사로서는 뭐 일률적으로 추천하지는 않고요. 한 번 쓰는 것 정도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눈알을 씻어버리면은 눈에 그 눈물에 있는 이로운 분비물들, 단백질, 지질층, 뭐 비타민 성분 혹은 항체들이 네. 한꺼번에 다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처음엔 그 순간에는 좀 시원해지긴 하는. 시원하긴 예. 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눈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져요. 부담감이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정기적으로 하시면은 눈 건강에는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권하시는 안과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없을 거예요. 정기적으로 쓰는 거는. 꾸준히 막 이렇게 뭐 예. 하루에 한 번이라든지 예. 이렇게 정기적으로 쓰는 거는 좀 비추천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느티나무님은 아기들이 이제 눈곱 감기일 때 이 눈곱을 떼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것도 참 고민되는 질문이긴 한데요. 네. 이제 눈곱 떼주고 싶죠. 떼주고 싶어요. 예, 그래서 근데 잘못되면은 이제 피부에 상처 나거나 2차 감염이 그 드물게 일어날 수 있기는 해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눈곱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인공 눈물이나 혹시 항생제 한약 그래도 예비용 있으면은 그런 걸 넣어서 눈곱을 희석시켜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그래도 좀 깨끗하다 싶은 면봉이나 네. 물티슈도 사실은 알코올 성분이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순한 자극을 덜 줄 수 있는 티슈로 닦아낸 것 정도까지는 해볼 수는 있겠고요.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탁상시계님이 눈에 먼지 분진이 많이 들어갔었는데요. 이후에 눈알 뒤쪽이 뻑뻑하고 뭔가가 있는 이물질 느낌이 계속 듭니다. 이런 경우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먼지 분진이 들어가서 이제 실제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없는데 그 이후에 후속 결막염이 생겨서 그런 경우가 더 많긴 하거든요. 네네. 그러한 것들은 대부분 알러지 결막염을 동반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면은 상당수에서 많은 호전을 보이기 때문에 받으시는 걸 권장합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좀 주시고 계십니다. 이 초록색의 힘님이 이제 눈병 후유증으로 눈이 뿌옇게 보일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이제 그 PPT에서 보여드렸지만 후속 각막염이 발생했을 땐 시력이 일시적으로 변동될 수 있고요. 네. 치료를 안 하면 계속 뿌연 게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적절한 치료를 좀 더 이어나가시는 게 필요하니까요. 많지는 않거든요. 뭐 5에서 10% 미만인데 그래도 눈병을 좀 심하게 앓으신다면은 그거를 꼼꼼하게 끝까지 잘 치료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주 라이브는 눈사랑 안과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시각 3시 30분 지나가고 있고요. 또 이 시간은 우리 박대영 원장님에게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좀 실시간으로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증상, 고민, 그리고 성별, 연령대 등 자세히 남겨주시면은 더 참고한 의견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꿀팁 알려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적성면장님께서요. 실내에 있다가 밖에만 나가면 눈이 부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회용 눈물을 한번 사용하고 활동하는데 안과에서는 눈물약만 쓰라고 하고 다른 이야기는 따로 없었습니다. 조금 더 좋은 치료 방법이 없을까요? 고도근시로 안경을 쓰고 있는 50대 중반 남성입니다. 네. 이런 분들 가끔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눈부심이 어떤 특정한 원인으로 특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좀 많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안과 의사 입장으로서도 조금 난감한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네. 그래도 눈부심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에서는 이제
50대라면은 혹시나 백내장이 없는지도 살펴봐야겠고, 그 인공 눈물 쓰고 계시긴 합니다만 조금 더 그 눈부심을 자극할 수 있는 네. 알러지 결막염 혹은 눈꺼풀염이 세세하게 조금이라도 없는지 그거를 더 잘 교정했을 때 눈부심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게 필요하고, 고도 근시면은 이제 안경 도수가 높기는 할 텐데 이게 이제 가끔은 이제 신경이 그 고도 근심 분들은 눈부심이 좀 더 민감한 경우가 나이가 드실수록 생기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선글라스의 의존도를 높이는 걸 저는 그때는 많이 권장을 하고요. 더불어서 항산화제, 뭐 안토시아닌, 루테인, 네. 지아잔틴, 오메가3 같은 거를 같이 좀 병용하시는 걸 더 권장합니다. 조금 더 눈 건강에 많은 신경을 네, 써야 되는 맞습니다. 부분이고 백내장인지 아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을의 꿈님은 이 결막염 같은 경우도 전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결막염 자체 안에서 구분을 해야 하는데, 전염성 눈병은 바이러스 결막염이고요. 네. 바이러스가 아닌 그 알레르기 결막염이나 비전염성 결막염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유리가면님은 에어컨 바람을 쐬고 나면 눈에 눈곱이 자주 생깁니다. 가렵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 쓰는 안약을 강아지에게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강아지가 눈곱이 자주 낍니다. 네. 에어컨 쐬고 나면 눈곱이 생기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차가운 냉기 이제 가진 에어컨 바람이 눈물막을 건조시켜서 생기는 건조증으로 인한 가능성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에어컨도 결국 안에 먼지가 있는 맞아요. 기품이기 때문에 이제 청소를 잘 하셨겠지만 혹시 거기서 나온 일부 먼지들이 알러지 결막염을 더 유발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에어컨 바람을 정면으로 쐬지 않도록 방향을 잘 돌리시는 게 필요하고, 이제 건조증이나 알러지 결막염이 내가 잘 모르는 수준으로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 받으셔서 같이 치료를 하는 게 눈곱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네네. 그리고 강아지 안약을 넣어도 되느냐? 사실 이제 뭐 사람하고 동물하고 그 대부분의 약이나 안약이 일치되는 것도 많이 있고 아닌 것도 있기는 한데, 근데 강아지도 사실 인간이 쓰는 거 써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쪽으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쓰셔도 큰 문제는 안 되는 걸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여름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에어컨인데, 그래서 좀 목도 칼칼하고 눈도 안구 건조증이 심하신 분들은 더 그런 걸 호소하실 것 같긴 해요. 네. 자, 지은님은 매일매일 하루에 몇 번씩 실 눈곱이 생기는데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가요? 왜 자꾸 두꺼운 실 눈곱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흰자가 노래지고 이 흰자를 하얗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면 이 또한 궁금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실눈곱 생기시는 지은님은 아마 가려움이 별로 없는 만성 알레르기 결막염이 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성 알레르기 결막염이 있으면 흰자위가 조금 노랗게 색깔이 변색되는 게 많이 동반되거든요. 네. 그리고 실눈곱도 잘 생겨요. 그래서 만성 알레르기 결막염이 없는지를 꼭 잘 확인해 보셔서 거기에 해당하는 치료를 하시면, 실눈곱이 있다는 건 비정상이에요. 정상은 없어요. 예, 모든 눈곱은 정상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눈곱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고치시려고 노력해야 하고, 흰자위를 하얗게 하는 방법은 이제 미백 개념이 예전에는 있었지만 실명을 하는 수술법으로 판명받아서 현재는 없는 걸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다만 이제 국소적으로 점처럼 이제 결막 모반이라는 게 생긴 경우 있는데요. 그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 레이저 치료로 없앨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약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랗게 되는 흰자위 변색은 레이저 치료에 해당 대부분 되지는 않는 거라서 그건 어느 정도 그냥 이미 바뀐 거는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눈곱은 그냥 생기는 법은 없다. 이게 또 몸에서 보내는 신호라고 좀 예, 여길 맞습니다. 필요가 있겠네요. 예. 네. 자, 1번 출경님은 원장님, 이 약시의 경우는 아직 치료가 불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약시의 원인이 중요하고 나이대가 중요합니다. 약시가 10살 미만에 지금 있는 상태라면은
원인에 따라서 얼마든지 치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 원인이 뭔가가 중요해요. 사시인 경우도 있고 난시인 경우도 있고 원시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안과에서 확인해 봐야 할 문제고 네. 근데 이미 만 10살 지나고 약시가 고착화돼 버렸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은 더 최대 시력을 올리기가 어려운 경우 거의 대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하나로 재단할 수는 없지만 네, 그 약시의 원인에 해당하는 질병과 나이대가 중요합니다. 네. 자, 책 한모금님은 녹내장이랑 이 백내장의 차이점을 좀 알려주세요. 제가 매번 들어도 까먹네요. 네, 서로 완전 다른 병이고요. 백내장은 카메라 렌즈에 해당하는 곳에 혼탁이 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력이 떨어지는 병이고요. 백내장은 나이가 드시면 누구나 다 거의 다 온다고 보시면 되고 정도의 차이나 속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이라고 한 거는 결국 카메라 렌즈를 새 걸로 갈아 끼워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탁해진 거를. 그렇게 하면은 완치 치료가 가능해져서 시력이 올라가고요. 녹내장은 좀 다릅니다. 녹내장은 시신경이 그냥 말라가면서 죽어가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 머리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시신경이 네. 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은 맞는데 네. 되돌리는 치료가 그러니까 완치 개념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녹내장 치료는 지금 더 안 나빠지게 하는 안약 치료가 가장 1번이기 때문에 녹내장은 혹시나 그 있으면은 빨리빨리 발견해서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혹시나 40, 50대이신데 안저검사란 걸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은 꼭 안과에 가서 안저검사를 하시면 적어도 녹내장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카메라 렌즈로 비유해 주시니까 이제 녹내장과 백내장의 차이점을 좀 명확히 아실 것 같아요. 자, 이어서 핑퐁님이 원장님 당뇨가 있어도 이 라식 수술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2살 직장인이고요. 1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라식, 라섹을 생각 중인데 혹시 당뇨가 있어서 못하는 건 아닌지, 이 당뇨가 라식, 라섹 시술과 관련이 있는지 관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라식, 라섹. 당뇨가 있어도. 다만 당뇨가 이제 잘 조절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고요. 혹시나 당뇨가 조절이 잘 안 되면은 이제 상처 치유 과정이 늦기 때문에 혹시 이제 라식 라섹 이후에 엉뚱하게 이제 시력이 유지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아마 말씀 32살이실 거니까 아마 스스로 잘 약 드시거나 치료를 잘 받으실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지유라님께서 선생님 이 황반변성은 치료가 안 되나요? 네, 황반변성. 황반변성은 우린 이제 카메라로 비유하면은 카메라 필름이 점점 변성,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져가는 변질되어가는 병으로 이해하시면은 가장 이해가 편하고요. 마찬가지로 녹내장과 약간 비슷한데 완치는 안 돼요. 우리가 카메라 필름을 새 걸로 갈아 끼울 수가 눈에서는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더 안 나빠지게 하는 치료가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황반변성 안에서도 치료가 좀 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피가 많이 나는 습식 황반변성이라고 있을 때가 제일 힘든데 그때는 눈에 주사 맞는 치료를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외의 경우는 이제 루테인, 오메가3, 항산화제 복용을 통해서 최대한 황반변성이 진행을 억제하는 것을 유도하거나 햇빛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선글라스, 모자 잘 쓰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정말 많은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행복 1번째님께서는 실명 같은 경우도 이 전조 증상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아마 실명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있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실명이라고 하는 건 조금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긴 합니다. 네. 예, 실명이란 건 무슨 질환이 있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진 잘 받으신다면은 실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예, 실명 안 한다고 진짜 정말 선천적인 질환 아니면은 네. 정말 안 좋은 뭐 진짜 안 좋은 황반변성 같은 병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본인께서 그 1년마다 정기적인 검진하면서 관리를 네. 받으신다면은 요새는 치료할 수, 그러니까 적어도 유지하거나 더 안 나빠지게 할 수 있는 치료법들도 많이 있고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평생 동안 실명할 확률은 매우 드물다고 봅니다. 네. 네. 이제 안과 검진이 나온 김에 저희가 또 눈사람 안과에서 이제 어떤 안과 검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컨텐츠를 만들어서 또 여러분께 생방송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건강검진하면 직장인들이 2년에 한 번 이렇게 하잖아요. 이 네. 안과 검진 같은 경우는 한 1년에 한 번이면 적당할까요? 네, 1년에 한 번이면 충분하겠고요. 네, 40대 이상이면 시력과 안압과 함께 안저검사란 걸 꼭 동반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한 번도 받아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또 가까운 안과 방문해 주시고 제주에 계시다면 눈사람 안과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오지 님께서요. 갑자기 눈이 많이 충혈돼서 안과에 방문했더니 알러지성 결막염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로파딘, 후르손, 안약 2개를 넣고 있는데 일주일 정도 됐는데 많이 좋아지다가 어제 또 과음을 했더니 다시 충혈됐습니다. 혹시 술이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네, 술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술은 뭐 이제 일단 혈관을 확장시키거든요. 근데 그 알러지 결막염 치료제들은 대부분 혈관 수축제란 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반대 영향을 술이 주는 거지요. 혈관이 수축하지 못하고 그 이완이 되면은 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알레르기 결막염이 더 다시 조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에 역행하게 되어서 술을 마시면 탈수도 일어나요. 열감도 많이 올라와요. 거기다가 술 효과에 그 혈관 이완까지 효과 나타나요. 그러면 알러지 결막염이 다시 올라갈 확률 꽤 높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예, 네. 과음을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술이 또 이렇게 눈에도 많은 영향을 주네요. 예.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거는 사실 알고 있는 예. 이미지긴 한데 또 이렇게 혈관에 또 관여를 하는지는 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어서 지은님은 요즘 안경원에 가면은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 추천을 많이 하시던데 이 블루라이트 렌즈가 정말 눈에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냥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해볼 게 없다. 네, 손해볼 게 없다. 블루라이트가 이제 눈에 그 깊은 곳 망막까지 들어가서 눈에 그 블루라이트 자체가 어떤 신경세포나 세포에 안 좋은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근데 블루라이트 차단했다고 해서 손해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안경을 끼고 있지만 블루라이트 차단이고요. 네.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세상이 약간 노랗게 보여요. 블루라이트 차단을 느끼면 그게 조금 불편해 하시는 건 있으실 텐데, 그것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도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끼고 계시다니 더 뭔가 신뢰가 가네요. 엔젤님께서는 녹내장을 발견하려면 이 안저검사를 1년에 몇 번 정도 봐야 하나요? 저는 안구건조증으로 2개월에 한 번씩 안과를 방문하는데 갈 때마다 원장님 진료실에서 눈을 보고 처방해 주시던데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질환인지 알 수 있는지 이 녹내장, 백내장, 망막 등이 이 기계로 보이는지 그리고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으면 녹내장이 될 수도 있는지 이 녹내장의 원인 또한 궁금합니다. 네. 안저검사는 1년에 한 번만 해도 사실 충분합니다. 기본 뭐 다른 특별한 질환 없으시면요. 네. 그것만으로도 녹내장을 발견 충분히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근데 안과 가실 때마다 다 안저검사 매번 하지는 않아요. 그 보통 안과 가시면은 이제 시력 제식고고 안압이란 걸 보통 측정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 앞에 보통 색극등 현미경이라는 게 놓여 있거든요. 그걸 보시는데 이제 그걸 보고 백내장 정도까지는 보는 건 어렵진 않은데요. 눈 안에 이제 시신경을 들여다보는 녹내장이나 망막 같은 거는 사실 자세히 보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걸 하려면은 동공을 크게 해서 보든지 네. 아니면 아예 안저검사라는 기계 장비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선생님마다 조금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연령대나 혹은 한 번도 망막 검사를 안 해보면은 간편하게 안저검사 장비를 이용해서 한번 찍어보자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제일 마음 편합니다. 네. 그리고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으면 녹내장이 될 수 있는지. 네.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았다고 녹내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녹내장에 이제 뭐 유발이나 악화 요인에 고혈압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뭐 고혈압이 있다고 녹내장이 된다라고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고혈압 어차피 치료 안 하실 건 아니니까. 녹내장 원인은 이제 사실 원인은 잘 모릅니다가 아직도 그 근간이긴 한데 네. 녹내장이 좀 더 잘 일어날 수 있는 것에는 이제 그 나이가 들면은 50대 이상이라든가 네. 혹은 안압이 높다든가 혹은 가족력이 있다든가 그 외에는 뭐 당뇨 고혈압도 일부 포함은 될 수 있고요. 네. 그 외에는 뭐 편두통이 잦으시거나 수면 무호흡증을 일으키는 코골이가 많으시거나 혹은 수족냉증이 좀 과하게 있으신 분들은 녹내장이 좀 더 잘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어서 건강의 최고님이 안녕하세요. 남편이 54살입니다. 요즘 조금만 피곤해도 한쪽 눈이 쉽게 충혈되는데 또 쉬면 나아집니다. 이게 피로 때문에 충혈이 생기는 건지 자꾸 반복되는 현상에서 걱정되어 남기신 것 같아요. 네. 피로감이라고 하는 건 결국 눈을 많이 써서 그런 거고요. 사실 눈을 안 쓰면은 이런 현상들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눈을 쓴다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보고 있고 네. 눈물막 코팅이 불충분하거나 다른 질환들이 뭔가 있어서 그렇기는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책을 많이 보신다든가 혹은 미디어를 많이 봐서 눈 깜빡임이 줄어드는 경우에 더 심해지기 때문에 눈을 깜빡깜빡하려고 하는 의식적인 행위를 더 많이 하는 게 좋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인공 눈물 그리고 그런 피로도에는 또 이제 적절하지 못한 이제 돋보기 안경을 아예 안 쓰고 보신다든가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네. 혹은 돋보기 안경 도수가 안 맞거나 그런 것들도 이런 피로감을 더 올려서 충혈을 나타나게 만들 수 있으니까 한 가지로만 귀결되는 건 아닙니다만 한번 진료를 통해서 그런 모자란 점이 없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자, 이제 방송 시간을 마무리할 때가 돼서 딱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길 텐데요. 이 권재훈님께서 용접사로 일을 했는데 그라인더, 돌도 눈에 들어가서 이 눈에 기스가 많이 났습니다. 이 눈에 눈곱도 많이 껴서 시야가 많이 흐린데 나이는 56살입니다. 네. 58살입니다. 네, 네. 68세. 68세.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눈에 좀 뭔가 많이 튈 수 있고 영접으로 인한 노출이 많이 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지금은 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눈들은 또 만성 결막염이나 건조증이 좀 남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흐린 게 그런 것 때문 아닌지 확인은 해봐야겠고 시야가 근데 많이 흐리다면 사실 이런 것보다도 백내장이나 다른 질환에 의해서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용접하시는 분들은 또 안경을 끼시긴 하지만 그래도 예, 그런 다 위험성은- 매번 못 끼시더라고요. 그죠. 예, 더우면은 또 그냥 벗고 일하시고, 네. 그래서 직업적인 고충이 조금 있으신데, 뭐 당연히 보고를 잘 하는 게 정답이긴 합니다. 네, 이런 분일수록 또 건강검진 하실 때 안과 검진도 또 잘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아이메피님은 눈에 좋은 영양제,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할까요? 현재 오메가3를 먹고 있습니다. 네. 제일 좋은 눈 영양제는 따로 있지는 않고요. 어떤 걸 드셔도 사실 대동소이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경우는 있고요. 이제 오메가3는 건조증이 있으신 분한테 좀 더 유리한 면이 있고요. 그 황반변성 가족력이 있거나 황반변성이 있으신 분들은 루테인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먹는 게 좋겠고요. 그 외에는 이제 녹내장 쪽에 관련된 분이 있으면은 그 이제 블루베리, 안토시아닌 계열들도 많이 권장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그거 아니더라도 나머지 뭐 아스타잔틴, 지아잔틴, 기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뭐 사실 대기업에서 나오는 제품이면은 뭐 괜찮을 거라고 저도 그냥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엔젤님이 이제 안저검사 아까 이야기하셔서 나온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 환자가 원하면은 이 안저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보통은 나이를 보고 검사하지 않나요? 환자들은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예. 알려주셨네요. 물론 이제 그 선생님이 권유를 많이 하시긴 할 텐데요. 그렇지 뭐 않거나 좀 그 애매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해달라고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20대 분들도 녹내장이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는 안 놓치려고 다 안전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간에 그 본인이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시고 가족력이 있다든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한번 해보는 게 어렵지 않은 검사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적극적으로 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네. 1번 출경님의 말씀이 술술술 나오시네요. 초록색임님은 1시간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행복한 인생님도 방금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참 1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요. 원래 공부할 땐 정말 안 가는 1시간인데 또 내가 궁금했던 점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고 일상 속에서 궁금했던 것들을 잘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시간을 여러분들이 함께 집중하면서 봐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비욘드는 여러분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또 좋은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박대영 원장님이 또 하나하나의 주제를 신중히 또 뽑아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 달의 주제도 기대하면서 이 눈사랑안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박대영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